2026년 8월 21일 캄보디아 푸펜의 한 호텔 로비에서는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감과 리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이는 이 순간, 불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장에는 그를 기다리던 빈 의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월드컵 34위라는 전대미문의 참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가 담긴 그의 휴대전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두 장면은 단순한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 한국 축구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권력의 어둠과 책임 회피의 복잡한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캄보디아 호텔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이임생 전 기술총감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새로운 도전을 향한 희망찬 출발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쌓여온 비리와 무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책임 회피 전략의 신호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라는 충격적인 성적으로 조기 탈락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본 대회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자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연쇄적인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핵심 증거의 인멸 정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임생 전 기술총감은 참사 직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즉시 교체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단순한 개인 기기가 아니라 2024년 축구계 감독 선임 파동 당시 정문교 전 회장과 김정배 전 부회장 사이에 오간 비공식 지시와 은밀한 합의 내용이 담긴 핵심 증거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중요한 증거를 담고 있던 기기를 서둘러 바꾼 것은 명백한 증거 은폐 시도였으며 이후 전개될 사태의 결정적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임생 전 기술총감은 자신이 캄보디아 프로축구리그 5위팀인 나가월드 FC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 출석을 전격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내 축구 팬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그가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린 평온한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고 협회를 떠나라는 비판과 조롱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결국 나가월드 FC 측은 댓글창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도피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적 검증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취업이라는 편리한 방패 뒤에 숨어버린 이임생 전 기술총감의 행보는 책임 회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국회 현안질의 당시 이임생 전 기술총감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돌연 사임한 직후 자신이 모든 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결정은 내가 단독으로 주도했으며 책임도 내가 다 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중징계 처분이 가시화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소송 참가 신청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진술에 따르면 홍명보 전 감독의 수락 의사를 보고받은 정문교 전 회장이 그럼 홍명보로 하세요라며 구두로 직접 지시를 내렸고 김정배 전 부회장이 언론 발표와 계약 실무를 주도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임생 전 기술총감이 흘렸던 눈물은 진심 어린 참여가 아니라 상층부의 불법 의사결정을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기관의 사법적 압박이 다가오자 그동안 충성을 다해온 실무 책임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조군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파벌 중심 조직에서 하위 실무자가 맞이하는 전형적인 몰락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참사 직후 두 핵심 인물이 택한 도피 방식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수십억 원대 연봉과 정산금을 챙긴 뒤 자택으로 물러났지만 최소한 국회의 부름에는 응해 증언대에 섰습니다. 반면 이임생 전 기술총감은 강제구인권이 없는 국회 청문회의 법적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동남아 변방리그의 직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출석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는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도 법원과 언론을 통해서는 자신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선별적 진실 흘리기를 반복하는 이러한 기형적 행태는 책임 윤리의 완전한 부재를 상징합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는 권력자의 치밀한 계산 앞에 무너져 내린 셈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번 도주와 책임 회피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영광과 이권이 걸린 순간에는 밀실에서
공을 다투고 제도를 무력화하는 반면 시스템에 결함이 되어 너나 파국이 닥치면 관련자들은 가장 먼저 국경 밖으로 도피해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는 침묵하고 실무자는 법망을 피해 응신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축구 팬들과 선수단이 떠안는 구조적 병폐가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호텔 로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이임생 전 기술총감의 모습은 단순한 개인의 뻔뻔함을 넘어 국가 공적 검증 시스템을 조롱하며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한국 축구 관료주의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사법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면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적 은폐 공작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위증 혐의가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임생 전 기술총감은 과거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빵집 면담 사건에 대해 국가대표팀 미래를 위해 홀로 후보자를 설득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특정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국가대표 사령탑 자리를 밀실에서 낙점하는 과정에 최영일 부회장이 처음부터 함께했고, 이는 협회의 불법 밀실 행정을 국가 차원에서 합리화하려던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욱 심각한 본질은 재벌식 족벌 경영이 어떻게 공적 스포츠 기구를 사유화했는가 하는 권력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문건들은 독립적이어야 할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총수의 한마디에 의해 무력화됐고, 데이터와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총수의 단 한마디 구두 지시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증명합니다.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직함은 전문성을 가진 역할이 아니라 총수와 부회장의 사적 명령을 합법에 탈을 씌워 집행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행정 절차는 권력자의 결정을 사후 승인하기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내부 자정 기능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월드컵 34위라는 참혹한 파국 직후 휴대전화를 급히 교체했을까요? 그 기기 안에는 청수 일가와 축구협회 사이에서 오간 비공식 통화 기록과 메신저 대화가 담겨 있었으며, 이는 불법 행위의 직접적 스모킹건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감사가 검찰 고발과 사법 처리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자 물리적 증거를 조기에 소멸시키는 것은 상층부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언어와 사법 공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동남아시아 프로구단 리그로의 도피는 증거 인멸 시간을 벌고 국내 사법기관의 강제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교묘하고 노골적인 제도적 농락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제행정 규범과 국내법을 동시에 무력화한 구조적 부패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썩은 권력 카르텔이 만들어낸 필연적 참극임을 보여줍니다. 이임생 전 기술총감이 손해보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국회 청문회의 문턱을 피해 캄보디아로 도망쳤을지 모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권고와 법원에 제출된 위증 혐의, 그리고 한국 축구사의 영원히 각인될 이 사건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의 여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나가월드 FC 호텔 로비에서 보여준 그 미소는 결백의 증거가 아니라 권력을 쥐었을 때는 오만하게 시스템을 유린하다가 파국이 닥치면 국경을 넘어 도망치는 구시대적 축구 관료주의 초라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역대 최악의 월드컵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고 동남아로 도피한 이임생 전 기술총감의 행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겁한 일탈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지난 10년간 대한축구협회가 공적 시스템이 아닌 은밀한 구두 지시와 거짓말로 유지되어 온 불투명한 사적 카르텔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파산 선고일까요? 여러분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